여러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또 배우끼리의 케미스트리도 있지만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강풀 작가님의 저 학창 시절부터 굉장한 팬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자라왔고 그러니 뭐 사전에 미팅도 했지만 그 글을 연기하면서 계속 함께 호흡하고 있었고 또 김희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저는 같은 작품을 하면서 그때는 배우 대 배우로 만났었지만 이 전반적인 현장을 보는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3인칭적인 시선을 갖고 계신 분이라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연출을 하셔서 대화를 해봤더니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참 수많은 작품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프로덕션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프리프로덕션이 잘 돼 있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한치의 의심할 여지가 없이 현장을 갔고 또 그 프리프로덕션이 잘 돼 있다는 건 저와의 케미스트리 아니고 뭐 보영 씨라든가 타 배우들과의 케미스트리가 분명히 완성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장에서 뭐를 고민하거나 제 의견을 피력할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냥 준비되어 있는 것 안에서 또 준비되어 있는 이야기와 그 안에서 되게 자유롭고 되게 편하게 연기했던 현장이었어요. 그랬습니다. 아, 네. 저도 사실 그 간호사가 세 번째여서 부담이 없진 않았는데요. 장르 자체로도 너무 다른 장르이기도 하고, 그리고 간호사의 그 해야 하는 전공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직업만 같을 뿐이지 캐릭터 색깔이 너무 달라서 보시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하는 거라 많이 좀 떨렸는데 여기 앉아서 보니까 한국에서 뵀던 기자님들 너무 익숙한 기자님들이 또 보여가지고 좀 긴장 금방 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먼 길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먼 길 오셨을 텐데 그분께들도 다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배우로는 선배님이랑 저랑 둘이 왔지만 저희 조명가게 정말 많은 좋은 배우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배우분들의 앙상블도 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재미도 있지만 강풀 작가님의 그 특유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담겨 있으니까 12월에 보기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촬영 날이 기억나요. 되게 떨렸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를 오케이를 해야 사람들이 참 재미있게 보고 공감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조명 가게가 어떻게 보면은 좀 독특한 드라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게 공감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그 독특함이 묻어나야 그 부담 없이 잘 받아들일까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연출은 이 모든 분들이 도와줘서 한 것 같지 저 혼자 한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강풀 작가님이 연출을 한번 해봐라 했을 때 도대체 날 뭘 보고 시켰나 궁금했는데 그냥 뭐 연기를 잘하니까 네가 해봐라 그래서 뭐 아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 연출에 대한 꿈이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계기가 돼서 하게 됐는데 지금도 떨리고 되게 재미있고 이제 꿈만 같고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작가님이랑 배우분들이랑 앉아 있는 게 되게 좀 영광이고 하여튼 모든 게 행복해요. 어렸을 때 또 전 세계 어린이들이 저도 어린이였었습니다. 근데 그 디즈니의 만화나 이 영화 드라마를 보고 많이 울고 웃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자랐던 것 같은데 그 정서가 움직인 거죠. 근데 그거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의 정서는 다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강풀 작가님의 작품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움직였고 배우들도 그 정서를 연기했고 제 나름대로는 그게 작품에 이제 녹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즈니가 그 작품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인간이 똑같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얘기니까 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12월 4일 날은 조명가게가 나와서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재밌으시죠? 지금. You're enjoying yourselves, right? 예, Yes. 고맙습니다. 예. 항상 이야기를 창작하고 만들 때 그 중심에 사람을 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쓸 때 항상 우리 이야기에서 내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고 행동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 그걸 가장 중점에 두고 그 전체 이야기 쓰는 과정이 전부 다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조명가게는 무빙과는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무빙과 결이 다르면서도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빙에서도 등장인물들 중심으로 생각을 했고 조명가게도 등장인물들 그 안에 나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했습니다. 사실 무빙은 초능력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장르물이지만 진입장벽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 모르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근데 조명가게도 명백한 장르물인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호러 장르, 스릴러 장르가 이렇게 길게 드라마로 나온 게 흔치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일까 그런 것을 사실 조금 부담도 되는데 재밌기 때문에 자신은 있습니다. 네. 원작에서는 다 풀지 못했던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고 근데 드라마는 만화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더 푸는 거를 우리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넓어졌다기보다 좀 더 이야기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스펙타클한 장면까지도 전부 다 영상으로 제 마음에는 무척 마음에 들게 그래서 좀 원작보다 훨씬 더 풍성해졌다 그 정도가 대답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만화가를 한 20년 만화만 그리다가 드라마 극본 작가를 처음에는 무빙을 할 때만 해도 약간 만화가 돌아가야 될 고향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같은 창자의 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은 작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디즈니와 계속 연이어서 작업을 하는 것은 일단 무빙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디즈니와 저의 색깔이 좀 잘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캐릭터 만들 때는 뭐 감독님,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 저희가 특히나 이번에 선글라스를 끼면서 표정 같은 것들이 잘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좀뭐 디테일을 뭐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뭐 리얼톤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평소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인 정서 분위기가 이제 조용한 톤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뭐 근육의 쓰임이나 이런 것조차도 좀 정적으로 절제를 할 것이냐. 근데 그런 것들 상의해서, 그리고 또 제가 만나는 인물들이 뭐 특히나 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치 딸 같은 마음으로 막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래도 조금 표현이 되고요. 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캐릭터 만나는 사람마다 기본 베이스는 같은데 조금씩은 다른데 그거를 모니터 보면서 확인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배우 입장에서 그 좋은 글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성실히 준비해주는 감독님과 키스태프들을 만나면 사실 배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일단 작가님이 구성 자체를, 이 수많은 인물이 이곳을 들락날락하는 것들에 대한 구성 자체가 굉장히 저는 완벽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 그 글을 읽고 제가 느낀 게 맞는지 리허설을 하면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이랬는데 이게 모니터에서는 관객한테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서로 함께 얘기하면서
그냥 대본에 있는 거를 충실히 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놀랬기도 했었던 게 선배님, 감독님께서 배우를 하시고도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그 동선이 있으면 연기를 하면서 동선이 되게 복잡한 게 있거나 그렇게 되면 본인이 다 해보시고 이런 게 좀 불편한데 수정을 해주고 네, 바로. 좀 어떠니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대사가 생각보다 내가 해보니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동선을 이렇게 수정하는 건 어때라고 이제 다 먼저 해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거에 좀 제일 좀 놀랬던 것 같고요. 저는 이 조명가게라는 이 단어와 이름이 되게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 조명가게 봤어? 아니면 조명가게 되게 재밌더라. 약간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리는 그랬으면 그런 12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명가게는 여기 보시듯이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을 좀 더 파고들었고요. 그보다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를 좀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림으로 풀지 못했던 부분이 그 재능의 한계로 너무 많았었는데 이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연출과 스태프들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전부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제가 더 어릴 때여서 젊을 때여가지고 생각이 짧아서 다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 나중에 어떤 작품은 하고 나면 오랫동안 후회가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조명가게도 약간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제대로 하지를 못했구나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만화는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드라마는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이제 좋은 연출자와 우리 이제 배우들을 만나고 스태프들을 만나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감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더 충만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사실 무빙은 이제 초능력 히어로물이기 때문에 약간 좀 진입장벽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 장르물로서. 근데 우리는 호러이자 스릴러이자 멜로인 장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감정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재미가 다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장르물이라고 하는 호러물도 있고 스릴러물도 있고 멜로물도 있고 이런 모든 게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보는 시청자들마다 다른 부분에서 재미를 찾고 나중에 공통적으로 충분히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시즌 2도 조명가게요? 네. 사람 계획을 이름 하고 모르는 거니까요. 네, 감독님하고는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내일도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네. 리얼과 판타지의 그 가운데 단계가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고민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을 전체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진짜로 약간 그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골목길을. 그런 다음에 그거를 직접 보고 싶어서 먼저 이제 시뮬레이션 CG로 다 만든 다음에 그 거리랑 동선, 그러니까 이게 50m, 70m 여기를 걸어갈 때 어떤 느낌인가, 뭐 하여튼 그런 모든 거를 디자인에 녹여 넣으려고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 아니었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배우분들이 다 그냥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현장에서도 너무 좋고 서로 간에 이게 배려하고 약간 좀 이렇게 아껴주는 마음들이 너무 많은 분들만 모여가지고 진짜 행복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뭐 쉽게 얘기해서 와 재밌다, 이거 다음화 보고 싶다, 그리고 계속 보다 보니까 끝까지 다 봤다,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법칙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보시는 분들이 너무 재밌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연기할 때도
이제 내가 저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였냐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연출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담이 된다라는 거는 경쟁을 했을 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흥행에 대한 경쟁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냥 제 입장에서는 과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요. 제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조명가게의 정서는 충분히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 확신이 통한다면은 뭐 어떤 경쟁에서도 다 이기겠지만 일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마음. 그 원작 싱크로율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아무래도 그 웹툰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미지적으로만 보이고 약간 톤이나 목소리 이런 부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만의 해석으로 좀 연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이렇게 싱크로율이 잘 맞는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태고 선배님도 현장에서 같이 연기할 때 너무 집중력이 좋으시고 해서 저도 더 도움을 받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촬영했고 또 이 작품을 보시면 사랑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새로운 장르로 전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장르에 저도 도전하는 만큼 약간 경계가 없는 배우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았고 그래서 8부작인 게 아쉬울 정도로 더 길게 호흡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함께 연기한 그 서린 씨가 분한 지영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호흡이 너무 좋았고 또 그 관계에 대해서 또 그런 반전이 있는 그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선혜를 맡으면서 조금 동물적인 감각에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계속 그런 기이한 일들을 마주했을 때 처음 느끼는 것들에 조금 더 뭔가 계산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상황에 좀 많이 집중을 하게 됐고 뭐 아무래도 시나리오 작가라는 직업적인 특색과 또 그리고 선혜가 가지고 있는 되게 날카롭고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더 삐죽빼죽하게 표현을 해볼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도 너무 기다렸던 조명가게가 막 드디어 나온다 이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거든요. 기자님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연말도 조명가게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난 딸 중에 좀 에이지 자체가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는데 너무 그 흡입력이 좋아서 사실 뭔가를 역할을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 진짜 딸처럼 소중하게 대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추울 때 같이 껴안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낸 거 그게 제일 캐릭터에 맞게 연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완전 현장 연기 촬영 시작했을 때도 그리고 끝나고 쉴 때도 너무 진짜 엄마같이 친밀하고 너무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게 제가 너무 느껴져서 저는 그냥 사실 선배님 하시는 거를 그냥 받기만 해도 현주처럼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하자 이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부모님께 저는 딸이니까 부모님께 연락 한번 드려보시는 계기가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람이 옛날에는 살았지만 지금은 살지 않으니까 스산하면서도 뭔가 진짜 으스스하면서 희한한 느낌이었었는데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때의 냄새, 그 무릉덩이 같은 그 습한 기운 그런 것까지 구현이 된 느낌이라 굉장히 그때의 기억과 함께 같이 와서 굉장히 더 흥미롭고 좋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얘기를 못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게 전부이면서 굉장히 여러 곳을 골목 외에도 사방으로 신출귀몰하게 진짜 간절하게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는 굉장히 강한 여인입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한 번에 끝까지 쫙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감정이 벅차올라서 스탑시키고 감정을 좀 누르고 보고 또 보다가 스탑시키고 보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감정을 충분히 음미했으면 좋겠다. 아마 태어나서 한 작품 중에 가장 편하고 든든함을 현장에서 느꼈던 현장 같아요. 제가 좀 감정이 안 올라오거나 했을 때 그 감독님이 말을 걸어주면서 감정을 끌어올려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좀 너무 다그쳐가지고 그러긴 했지만